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장병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연구 주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 주제는 고관절 골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관절 골절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특이한 골절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주제는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에서 제자리 고정을 할지 아니면 정복 후에 고정을 할지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분당 서울대와 저희 병원 그리고 중앙대, 건국대, 을지대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2025년도 3월에 해당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쉽게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 꼭 정복해야 할까요?" 하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경부 골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대퇴골두의 바로 아래쪽 부분에 골절이 일어난 서브캐피탈 프랙처, 두 번째는 대퇴경부의 중앙에서 골절이 발생한 트랜스 서비컬 프랙처, 그리고 대퇴경부의 아래쪽 부분에서 발생한 배지 서비컬 프랙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서브캐피탈 프랙처에 해당합니다. 서브캐피탈 프랙처는 또 어 전이가 있는 경우, 전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오늘 발표하게 될 외반 감입형 골절,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서브 타입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그 대퇴경부 골절에서는 가든 타입이라고 가든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기서는 별도의 그런 명칭 없이 가든 타입 1이 이런 외반 감입된 골절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AO 클래시피케이션, 요즘 많이 쓰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거기서는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발구스 임팩티드 프랙처라고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이 서브타입 1으로 분류돼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은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골절로 여겨지고, 전이된 대퇴경부 골절보다는 양호한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외반 감입 때에는 무혈성 괴사의 확률이 높고, 대퇴경부가 짧아지는 단축이 일어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기능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치료해야 되는 골절입니다. 이런 외반 감입형 골절이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일단 심한 외반이 있는 경우에는 약 15도 이상을 심한 외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병증이 높을 수 있는데요. 대퇴경부의 단축, 다리가 짧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라테랄 에피피지알 아터리라고 하는 이 골두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깥쪽으로 골두가 감입되면서 이런 혈관들이 닫히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런 무혈성 괴사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외전근의 모멘트암이라는 것은 이것이 고관절을 외전해 주는 외전근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여기서 지렛대가 되는 이 길이입니다. 이 모멘트암이 정상적인 경우는 이 정도 길이인데 외반 감입형 골절은 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지렛대가 짧아지기 때문에 고관절 기능이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이런 골절 환자가 왔을 때 아나토미컬하게 리덕션을 해 줘야 된다, 정복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감입된 골절은 그거 자체로 안정된 골절인데 그곳을 이제 정복함으로써 조작을 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더 유발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류압의 가능성, 또 고정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런 환자에서는 정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적 뒷받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두 것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표는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에서 제자리 고정과 정복 후 고정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단 5개의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였고요. 2003 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의 자료를 후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 환자로 다발성 유관 나사로 고정한 경우,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발성 유관 나사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세 개의 나사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FNS라고 해서 간단한 기구가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MCS라고 하는 다발성 유관 나사로를 대상으로 한 점은 FNS 는 이제 대상 군이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일단 데이터가 많은 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외방 감입 골절은 약 270 내가 관찰되었고요. 거기서 2년 이하로 팔로업이 된 경우, 그리고 다친 뒤에 10살 이후에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고, 마지막인 파이널 인클루전은 제자리 고정군은 161 내, 그리고 정복 후 고정군은 45 내로 제자리 고정군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각각의 수술 시간과 실혈량, 그리고 중요한 고정의 실패,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률, 그리고 재수술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리고 EQ5D HSS 해리스 힙 스코어라고 하는 그 펑셔널 스코어와, 그리고 보행 정도를 나타내는 코발 그레이드를 조사하고, 다른 컴플리케이션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복한 경우는 그 관열적인 정복은 이제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이제 비관열적 정복이라고 해서 프랙처 테이블, 골절 테이블에 올려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복을 한 군은 어떻게 분류했냐면, 그 수술 전 사진과 비교해서 외반 감입된 모양이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를 정복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세이션의 페일리어 정복의 실패는 다음과 같이 골절의 포지션이 10mm 이상이 변화가 있고, 스크류 포지션이 5%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스크류가 뒤쪽으로 약 20mm 이상 물러난 경우, 그 스크류가 아예 대퇴골두를 뚫고 나온 경우를 고정의 실패로 정의하고 수집했습니다. 데모그래픽스를 알아보면 제자리 고정군, 그리고 정복 후 고정군 두 군의 그 에이지나 BMI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에 비해서 조금 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외방 감입형 골절 자체도 좀 젊은 나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내고정을 시행한 경우는 젊은 환자, 그리고 보행 정도가 양호한 환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다치기 전에는 대부분 보행이 양호했던 환자들이고,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면 다친 다음에는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안에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토콜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대부분의 경우는 휠체어는 대부분 즉시 허용하였고, 수술 후에 2-3일 뒤부터는 부분 체중 부하 보행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통 목발과 보행기를 사용하고, 6주까지는 보통 이렇게 부분 체중 부하를 하고, 전체중 부하는 6주나 아니면 2달 이상 골절 양상을 보고 정하면서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래 출시는 다음과 같은 때 주시하게 되고요. 결과입니다. 일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정복한 군과 정복 안 하고 제자리 고정한 군 모두에서 약 5.6% 그리고 6.7%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정의 실패율이 정복하고 고정한 군에서 약 26.7%에서 정복의 실패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단 6.8%만 실패한 제자리 고정군에 비해서 약 오드레시아가 4.7 정도로 4.7배 정도 고정의 실패의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재수술률도 정복하고 고정한 군에서 약 20% 가량, 약 5명 중에 1명은 고정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픽세이션 페일리어가 나타나서 세컨드 오퍼레이션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것은 약 3.1배 가량 좀 더 위험한 소견이었고, 인연 모탈리티는 두 군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정 실패 유형을 조금 집계해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면서 머리가 무너지고, 아니면 이제 내반 변형이 오면서 나사가 골두를 뚫고 나오는 경우, 이것은 이제 헤드 퍼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크류 백아웃은 스크류가 뒤쪽으로 물러나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골절 부위가 단축이 오면서 나사가 뒤쪽으로 물러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러나면서 유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압이 되지 않고 논윤이온 분류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복 후의 고정군에서 약 20%에서는 재수술을 하였는데 단순 나사 제거를 제외하고 인공관절을 시행한 경우에는 어 보통 15.6% 정도가 이루어졌고 제자리 고정군에서는 약 5% 정도에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시행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어 인공관절 시행했을 때는 대퇴골만 치환하는 반치환술 그리고 비구까지 치환한 전치환술이 있는데 대부분은 전치환술까지 이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A와 같이 외방 감위평 골절은 바깥쪽으로 헤드가 이렇게 돌면서 이 바깥쪽 부분이 뼈가 다져지면서 골절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정복해서 맞췄다는 것은 이렇게 다져진 뼈가 쐐기 모양으로 이 빈 공간이 남아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 고정을 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고정한 것보다 좀 더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성에 의해서 고정의 실패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외반 고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걱정되는 것은 외반이 되었고 단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유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유니언을 어느 적정 정도는 이제 허용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고관절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제자리 고정군, 정복 후 고정군 모두 수술 이후에는 점수가 좀씩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근데 제자리 고정군에서는 약 6 개월에서 12 개월째에는 오히려 정복 후 고정군보다 좀 더 보행 정도는 더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반 감위병 대퇴 경부골절 환자가 왔을 때 정복 원래 모양으로 맞춰 줄지 아니면 이대로 고정할지는 아직도 정립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관련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 아까 서브타입 1 이었던 외반 감위병 골절과 전이가 없는 골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이가 없는 골절보다 외반 감입이 좀 심한 경우에는 femoral neck shortening이라고 해서 단축 정도가 약 8.8 밀리 정도 단축이 오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전이성 골절보다 단축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크류의 슬라이딩 뒤쪽으로 물러나는 정도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뽑는 경우도 많아지고 두 번째 수술하는 경우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였는데요. 65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 저희 연구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정복 후 고정하는 것이 좀 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쇼트닝이나 이런 이제 펑셔널 스코어에서 좀 더 낫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 논문에서도 AVN 자체는 이 정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수상했을 때 외반 감입된 정도 얼마나 심하게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는 처음에 결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퇴경부 골절을 내고정하였을 때 고정의 실패율은 약 20%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높은 그런 빈도인데요. 비전이성 대퇴경부 골절에서는 그래도 좀 낮게 8에서 14% 정도 고정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네, 우리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였던 외반 감위형 대퇴경부 골절도 비전이성 골절보다 좀 더 높은 약 18%에 달하는 정도의 고정 실패율이 관찰되고요.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정복을 하든 안 하든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정의 실패율이 정복 후 고정한 군에서 약 26.7%에서 정복의 실패가 발생했고 그리고 약 20%에서는 두 번째 수술,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한계점이 있는데 물론 후향적인 연구였고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할 때 다음과 같은 프랙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수술을 하는데 이 경우 같은 외반
감입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불안정한 골절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것만, 이게 프랙처 테이블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쪼끔 트랙션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모양으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복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골절이 정복 후 고정근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골절의 양상, 특히 감입의 각도, 그리고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후방 경사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제자리 고정과 정복 후 고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혈성 계산은 두 군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보행 정도는 오히려 제자리 고정군에서 6 에서 12 개월째에는 오히려 양호한 보행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의 실패율과 재수술률은 두 가지 모두 정복 후 고정군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 50세 이상의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환자들이죠. 30-40 대의 아주 젊은 환자 이외에 50세 이상의 이러한 외반 감입형 대퇴경부 골절 환자에서는 이 논문을 통해서는 저희는 제자리 고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라온 질문들을 좀 읽어 보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 주시면 제가 추려서 질문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깊은 산 중에 님이 여쭤보신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 연구의 주제입니다. "외반 감입형이면 뼈가 서로 끼어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다시 맞추는 정복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 저희 연구의 주제였고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반 감입된 상태로 이게 뼈가 굳어지게 되면 약간 발구스된 모양이 제 모양이 아니죠. 짧아지고 외반 바깥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전근이 쪼끔 약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외전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그런 근육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보행할 때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행할 때는 인제 한 발로 딛고 또 다른 발로 딛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보행을 하는데, 한 발로 딛는 그 순간에 외전근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보행이 잘 되고 쩔룩거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전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반 감입형 골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변형된 상태에서 골 유압이 되면 이런 요소들은 좀 주의해서 좀 봐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이 아주 많고, 그리고 좀 디맨드가 좀 욕구가 스포츠라는 것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젊은 환자들 경우는 그래도 정복을 아나토미컬하게 다치기 전처럼 정복을 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음. 또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골절이 더 벌어지거나 무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온 정도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 20% 이상에서 정복이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경부 골절은 예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절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뼈가 잘 일단 붙지 않고요, 관절액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도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골절이 되면서 그런 혈류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골절에 비해서 내고정 수술을 해도 무너지는 경우가 5분의 1 에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 많이 틀어진 골절 이런 경우는 예후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재수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투심플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작년이면 2024년 12 월에 대퇴골 골절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1 년이 넘었네요. 1 년이 넘어서 철심 제거하는 편이 낫다고 들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2 년을 채워야 좋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면
"유착이 되어 안 좋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은 제거하냐 안 하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인제 수술하는 사람마다 의견도 좀 다르고요. 저는 고관절에 내고정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보통 인제 제거를 하려면 1 년 1년 반 정도째 뽑는 것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심플 님이 질문 주신 1년 반 정도 이후 지나서 원하시면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골질이 약하고 그런 이제 골다공증이 있고 하는 환자에서는 대퇴골은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체중 부하 관절이고, 대 그렇기 때문에 제거한 그 뼈 빈 공간 때문에 재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쪼끔 있고 활동이 좀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제거를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1년 반 지났는데 쪼끔 기구가 걸리는 것 같고 제거를 원하시고 좀 젊고 이제 활동적인 분들은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음. 또 정복을 하지 않고 고정만 했을 때 걷기 시작하는 시점이나 재활 속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딱 주수로 정해지지 않고 엑스레이도 중간중간 찍어 봐야겠고, 환자의 골밀도도 파악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활동 정도를 갖고 있는 환자 맞춤형으로 쪼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환자인데 정복을 하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정복을 하지 않았다면 쪼금 더 체중 부하를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란 손수건 님이 아버지가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 관리가 걱정됩니다. 고령이라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재활과 영양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뼈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나 영양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욕창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재활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재활 운동은 수술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좀 더 나아가면 수술 전부터 재활이 시행돼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요즘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재활의 운동은 그때 상태에 맞춰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고령의 환자, 저희 연구랑은 쪼끔 다른 내용이지만 고관절 골절이 보통 70-80대 이상, 요즘은 80-90대 이상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점차 나이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복이 걱정이지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 수술은 수술 자체보다는 재활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 요소는 이제 재활을 빠르게 하고 빨리 회복하게 하려면 수술을 다친 뒤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사이에는 빨리 해 주는 게 좋고, 이제 빨리 해 줬다면 영양 이런 것은 뭐 단백질 이런 거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D나 칼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이제 걸을 수 있는 근력이나 근력 회복에 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 또한 중요하고, 비타민 D나 단백질 이런 칼슘이 함유된 그런 음식을 섭취하면 뼈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욕창과 합병증 예방은 재활하는 것이 욕창과 합병증 예방입니다.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수술하는 목적 자체가 빨리 앉기라도 하고 거동, 체위 변경도 하고 거동을 하게 하려는 이제 목적이 1 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욕창과 합병증은 재활을 열심히 하고 거동을 하면 당연히 따라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산책 정원님께서 엄마가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하셨는데 뼈가 계속 안 붙으셔요. 재활도 조금씩 하시지만 뼈가 안 붙어서 지금 고민이 되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대퇴 경부 골절보다는 전자간 골절은 경부 골절은 우리가 피질골, 딱딱한 뼈라고 할 수 있고 전자간 골절은 해면골, 스폰지 같은 이제 말캉말캉한 뼈가 많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좀 더 혈류도 좋고 뼈가 잘 붙기 때문에 대퇴 경부 골절보다는 전자간 골절이 내고정했을 때 예후가 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뼈가 안 붙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전자간 골절에도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보통 6 개월에서 9 개월까지도 판단을 하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영양소를 섭취하시고 골다공증 치료도 이제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좀 더 이제 뼈 붙는 데는 좀 쪼끔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도 중간중간 아마 찍어 보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고정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어 골 고정해 놓은 곳이 움직임이 좀 심해지면 재수술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6 개월에서 9 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 네. 아스트라파 님께서 "외반 감위평 골절 후에 다리 길이 차이나 보행 이상이 남는 경우도 있나요?" 어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린 내용에서는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어 연구에서 수집한 결과에서 다리 길이 차이가 한 5 밀리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5 밀리 정도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한 1 센티 정도의 다리 길이 차이는 나중에 보행을 하다 보면 골반이나 이런 곳으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엑스레이 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보행이 이상까지 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외전근의 운동 이런 것도 병행하시면 충분히 잘 재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이 1213 님께서 "골다공증이 심하면 수술 방법이 선택이 달라지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뇌고정으로 실패가 좀 어느 정도 크게 높게 예상이 되면 뇌고정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해서 빠른 좀 더 빠른 재활을 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활동 정도나 나이나 그리고 이 골다공증 정도도 이제 다 종합해 가지고 수술하는 술자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고관절 골절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관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근력 운동, 특히 하체 운동 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일상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